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야.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양수래. 자, 지금 두 개씩 더했는데 뭐가 일정하냐면 차이가 일정해. 얘네들 차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R 제곱을 곱하잖아. 그럼 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식을 내가 R 제곱으로 묶으면 A2 더하기 A4로 식이 바뀌어. 알겠지? 그럼 이 값이 15니까 R 제곱은 135 나누기 15가 될 거고 9인가요? 그랬지 뭐 제곱수. 그럼 R은 뿔마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 선택하면 되겠어요. 더 해야 될 게 있나? S20? 자, 그럼 첫 항 구해야 되네. 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여기 넣고 식 정리 다시 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 네 번째 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 세제곱. 그럼 이게 이제 A로 묶으면 R이 3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30분의 15 해서 2분의 1이네. 첫 항이 2분의 1인 거 찾았고, 그래서 A에는 2분의 1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그러면 S20을 구해라.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공비의 개수 빼기 1. 이게 2니까 4분의 1에다가 3의 2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도 아까 했던 거야. 다 했던 것이 다시.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9,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63이래. 그럼 이거 이대로 하지 말고 11번째부터 20번째로 바꾸라고. 몇일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덧셈인데 그냥 물결을 푸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냐? 아니, 안상 대답해.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얘에서 얘 빼면 이것만 남지 않아? 이해하는 거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54네요. 자, 그 다음 10개 21번째부터 30번째는 몇이에요?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잘 봐야 되고, 등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저 말이 없는데 하면 안 돼. 등차인데 등비로 하거나 등비인데 등차로 하거나 뭐 아무 말도 없는데 이걸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등비라고 했으니까 얘도 등비 수열이다. 곱하기 6을 했으므로 여기도 곱하기 6이다. 그럼 324가 된다. 됐어? 끝이네 이게. 자, 원래 보통은 S30을 물어보면 이거 다 더한 거 구해야 되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그냥 이걸 물어봤어. 이거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등비 수열 내용 해봅시다. 수열하고 못하겠네. 한국 조금씩이지. 뭐가 차이? 자, 우리 등차 수열 할 때 일반항하고 SN의 관계 물어봤어. 관계 배운 적 있거든. 일반항과 SN의 관계 기억나? 자, 정석풀이는 뭐였냐? 자,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SN-S, M-1이다. 이게 이제 정석풀이야.
그리고 이 풀이는 등차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수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그 두 개 빼면 이것만 딱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얘기다. 모든 수열에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시그마까지 계속 적용되는 건데 수열 문제인데 SN이 나왔어. AN을 찾아야 돼. 그럼 계속 이식 써야 돼, 너희. 이식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식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자, 이식은 n이 2부터만 확실한 거고, 왜냐면 1 넣으면 S0이 나타나는데 S0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1을 대입을 할 수 없었다는 거야, 이식은. 그럼 첫 번째 항은 뭘로 구하냐? S1으로 따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야, 정석풀이에. 이건 등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등비도 되고 다 된다. 그냥 모든 수열에서 AN과 SN의 관계는 이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등차에서만 빨리 푸는 방식을 내가 알려준 거지? 기억하고 있죠? 우리 전에 배웠던 거 등차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하면 AN은 N에 대한 1차 식이다. 그 다음에 SN은 N에 대한 2차 식이다. 그래서 이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던 거야. 원래는 얘도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계산을 귀찮으니까 계산 안 하고 바로 구하는 방법 알려준 거예요. 요거 밑으로 내려서 곱하면 이런 형태 만들어지고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1초 만에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던 거고, 여기 상수항이 없으면 첫 항부터 등차,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뭐 이런 얘기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등비수열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등비수열은 그냥 이 정석대로 푸시면 돼요. 빨리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 그리고 요 첫 항부터 등비가 아닌 경우에 첫 항 찾기를 너희 되게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푸는 걸로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얘도 등비도 AN과 SN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 번만 자세히 관찰 좀 해보고 저걸 써보자. 자, 등비수열의 AN은 첫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또 한 번 강조를 여기가 n-1인 거랑 여기가 n-1인 거랑 같은 의미야, 그지? 자, 그래서 등차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거고 수열의 합은 2차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 자, 등비는 AN이 n에 대한 무슨 식? n이 어디가 있어? 지수에 가 있잖아. 지수식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SN도 적어볼게. 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건데 얘도 내가 식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 자, n만 주인공이고 n만 변수고 AR은 숫자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볼게. 자, 이거 숫자다. 이것도 숫자야. 이것도 숫자고 얘만 변수다. 자, 그럼 얘도 결과는 무슨 식이야? 지수식이야. n이 지수에 가 있어. 그럼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뭔데요? 차이점. 얘는 항이 하나야. 얘는 항이 두 개입니다. 뭐 물론 여기 지수는 n 빼기 여기 지수 n 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넣고 빼고 하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돼 사실은. 그래서 항이 두 개냐 하나냐로 구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알겠죠? 자, 얘도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한번 들어볼게. 자, SN이
지수식인데 항이 두 개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이야.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먼저 들어볼게. 자, 이렇게 여기 막 다 계산된 게 1로 나온 거고 여기도 막 계산된 게 이렇게 나온 거야. n에 대한 지수식이고 항이 두 개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an을 구해보면 등비수열이 나타나. 이렇게 생긴 수열이 나타나거든.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 정석풀이로 한다고요. 자, 그래서 an 구해봅니다. 자, 2의 n제곱 빼기 1, 이게 sn이다. 자, 여기서 sn-를 빼야 돼. 그럼 sn-를 뭐라고 써야 돼? 자, 이렇게 써야 된다. 맞지? 자,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여기 더해져 있는 상수항은 언제나 사라집니다. 여기 뭐가 적혀 있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없어져. 오케이? 그럼 이제 얘네 둘만 계산하면 돼.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수식인데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는 건 묶는 거밖에 못한다. 그래서 묶을게요, 이렇게. 자, 2에 n 빼기 1제곱 묶는다.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야 돼. 그럼 여기 몇 남아? 2 남아. 그지? 2의 1제곱. 여기는 남는 게 없다? 그럼 1이지? 결국 뭐야? 2의 n 빼기 1제곱 이거야. 됐어? 등비수열 그래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보면 등비수열 나와. 자, 근데 이 식에서 조심해야 될 건 n이 2부터라며 2부터만 적용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만. 첫 번째 항 꼭 여기다 1 넣은 걸로 따로 구해야 돼. 그래서 A1을 따로 구해보면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럼 2의 1제곱 빼기 1 하면 1이죠. 자, 이건 n이 2부터였어. 원래는 2부터였다. 근데 혹시나 해서 여기다 1 한번 넣어볼게. 여기 1 넣으면 2의 0제곱해서 1 나오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그럼 이렇게 똑같을 때는 분리를 해서 쓸 이유가 없죠. 이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첫 항부터 등비인 수열인 거야, 이거 지금 결론이. 근데 여기 숫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항부터 등비인 애도 있다. 그거 지금 보여줄 거니까 빨리 비교 잘 해야 돼, 얘들아. 자, 이번엔 SN을 내가 2n제곱 플러스 1로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자, 이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야. 자, 구하는 과정은 똑같아, 얘랑. 자, AN 구해볼게요. 자, 얘는 첫 항부터 등비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다. 자, 구하는 과정 똑같이 이거 할 거야. SN-SN-을 한다. 자, 2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빼기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했어. 자, 이거 계산할 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 옆에 있는 상수항은 뭐가 적혀있든 항상 지워지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빼기 1이냐 더하기 1이냐는 이 식 과정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계산하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오겠지, 당연히. 네, 그래서 얘는 2의 n 빼기 1제곱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얘는 반드시 이거 2항부터야 라고 꼭 적어야 된다, 이건. 그럼 첫 항은 따로 구해야 돼, S1으로. 그럼 여기다 1 넣어보세요. 몇 나와요? 2 더하기 1 해서 3 나오죠. 자, 아까 여기 1 넣었을 때 몇 나왔어? 1 나왔지? 2의 0제곱해서. 몇 차이가 나? 2 차이 나지? 이건 꼭 반드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써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지금 한 얘기를 내가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랑 통합해서 정리를 해줄게. 잘 들어. 자, 핵심은 이거거든. 자, S0이 0이면 첫 항부터 등비고요. 첫 항부터 등차입니다. 둘 다 적용돼.
만약에 이제 S0이 0이 아니잖아? 그럼 얘 이러면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자, 왜 그런지 한 번만 다시 생각을 좀 해볼게. 자, S0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더했어야 돼. 그럼 몇이었어야 돼? 당연히 0이었어야지. 합 계산하는데 출발이 0인데. 그지? 그래야지 규칙이 잘 맞는 수열의 합이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0이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더했는데 0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0부터 수열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숫자가 있고 나서 수가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예를 들면 얘는 S0이 몇이야? 0 넣으면 2지. 2의 0제곱은 1이고 1 더하기 1 하면 2야, 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더했는데 2가 이씨 수열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2라는 숫자는 어디에 달라붙냐? 첫 번째 항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수열이었으면 수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1, 2, 4, 8 이렇게 진행되는 애야. 여기다 1 넣으면 2의 0제곱해서 1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인데 얘는 S0이 2여가지고 그 2가 여기에 더해져. 여기에 2가 더해져 3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렇게 3으로 바뀐 거야 이거. 알겠어? 등차 수열에서도 똑같았어. S0 값이 첫 항에 더해지거든. 등비 수열도 똑같아. S0 값이 첫 항에 더해져. 그래서 첫 항이 규칙에서 벗어나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S0이 0이면 첫 항부터 등차 등비가 되는 거고 S0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등비다. 자, 이거든 일반항 요 AN을 쓸 때는 차이가 없어. 등차도 그렇고 등비도 그렇고 차이가 없어. 첫 항을 따로 쓰냐 안 쓰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등비수열에서는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 있고요. 어차피 단항 빼는 것만 요 계산만 너희 할 줄 알면 되고 묶는 것만 잘하면 돼요. 이제 묶는 것만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별로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정석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사실 빨리 하라고 하면 여기 적혀있는 R이나 여기 적혀있는 R 똑같아. N 밑에 있는 숫자 그대로 갖다 적으면 돼. 사실 공비 여기 2에 N제곱 적혀있잖아. 그럼 공비 2야 당연히. 2에 N 빼기 1제곱하고 첫 항만 여기 같이 적어주면 되거든. 근데 첫 항은 여기 1 넣으면 얘는 첫 항이 맞는 애니까 여기다 1 적으면 돼. 그럼 바로 답 나올 때서 안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첫 항 쓸 때가 너희가 힘들어. 여기서 2에 n 빼기 1 제곱하고 첫 항 어떻게 쓰는데요? 그거를 너희가 생각하기가 힘들어. 여기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하는 거 설명 안 한 거야.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계산 그냥 하세요. 자, 그럼 필수 예제 9번 볼게요. SN이 이렇게 나왔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k다. 자, 첫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도록 k 값 구하시오.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걸 너희가 사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첫 항부터 등비 이루게 하래. 자, 일단 지수식이고 항 두 개니까 등비수열 합이 맞는 거야. 첫 항부터 등비가 되려면 S0이 0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0 넣어봐 얘다. 얘네다 0 넣었어? 그럼 3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4k고 얘가 0이면 되겠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6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수준만에. 근데 이걸 정석대로 푼다 그러면 뭐 AN 구해야지. 방금 우리 하던 이 집 해야 돼 이거 하면 돼 이거. 정석대로 푼다 그러면 SN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4k에서 자 Sn-1 자 n자리만 n-1로 바꿔 쓰면 된다. 여기다 n 빼기 1 집어넣으면 n으로 바뀌어. 다른 건 다 그대로 써야 돼. 다른 건 다 그대로 쓴다. 여기 4k 됐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옆에 상수항은 무시하고 빼도 돼. 이거 계속 어차피 없어져 이거. 여기 이제 지수식만 2개 빼면 돼. 여기 지수 하나 적게 해가지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남은 것만 적어보면 이렇게 남았는데, 자,
묶기만 잘하면 되거든. 공통인수, 공통으로 들어간 숫자. 자, 3도 들어있고 2의 n제곱도 들어있어. 그래서 3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한 번에 묶어볼게. 여기 뭐 남아? 2의 1제곱 남지. 그래야 다시 곱했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 여기는 뭐 남아? 남는 게 없지? 죄다 묶었지? 그럼 남는 거 없으니까 1 적으면 돼. 그러면 그냥 또 이거네. 3 곱하기 2의 n제곱. 근데 얘는 n이 2부터다 라는 조건이 달려야 되고 첫 항은 꼭 이렇게 S1으로 다시 구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몇이에요? 3 곱하기 2의 제곱 12. 12 더하기 4K거든? 근데 조건이 뭐야? 첫 항부터 등비가 맞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넣은 거랑 이 값이랑 같길 원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6이죠? 6이랑 12 더하기 4K가 같아야 돼요. 요 식이 아까 적었던 이 식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정석풀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알면 그냥 딱 한 줄만에 답 나오죠.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차의 일반항과 SN의 식의 형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등 B의 일반항과 SN의 식의 형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AN 구하는 방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언제 첫 항부터 등차 등비가 맞는지 아닌지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9-1 이 두 개 다 해봐. 아, 너희 참고로 이거 얘기한다니까 생각했는데 자, 너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2의 7제곱에서 2의 6제곱 빼자? 그럼 당연히 뭐야 이거? 당연히 2의 6제곱이다? 2의 거듭제곱일 때만 이런데 생각을 해봐. 128에서 64 빼면 당 64지. 왜? 이거 두 개가 n인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아까 내가 2의 n 플러스 1, 뭐 n에서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당연히 2의 n제곱이야. 이걸 아까는 2의 n제곱 묶어갖고 2 빼기 1 해갖고 2의 n제곱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 과정도 필요가 없어요. 2의 거듭제곱일 땐. 알겠어요? 뭐 물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 이거 3의 n제곱에서 3의 n 빼기 1제곱 뺐다 이러면 이거는 아까처럼 되진 않아. 이거 묶어야 될게. 이렇게 돼서 여긴 2가 남는다. 뭐 요런 것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지? 9-1번이 요거 할 줄 알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거 첫 항 따로 구해야 되는 애야 안 구해도 되는 애야? 뭐 확인하면 된다고? 0 넣어서 0 나오나 확인하면 된다고? 여기 0 넣어봐. 그럼 2 곱하기 3의 0제곱 3의 0제곱 1이니까 2 마이너스 2 0 되지? 그러니까 얘는 첫 항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그냥 이게 수열입니다. 뭐 네 번째 한 물어봤으니까 4 넣고 계산하면 돼. 뭐 9-2는 아까 필수예제랑 똑같은 거니까 정석으로도 한번 해보고 빨리 구하는 걸로도 한번 해보세요. S형이 0이다 하면 바로 답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원리합계를 해야 돼.
예전에는 이게 이제 수능에도 출제되고 막 내신엔 거의 100% 어렵게 많이 나왔는데 또 교과서에서 비중이 줄어가지고 뭐 아예 안 내는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만 다루고 시험 준비할 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해서 배웁시다. 아, 이게 한참 걸려. 여기 예제 하나인데 설명. 자, 원리 합계. 자, 수학에서 실생활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물어보면 이거야 사실. 원리 합계.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더했다. 원금 더하기 이자를 원리 합계라고 해요. 언제 사용하는데요? 모든 실생활에 다 사용해. 너희가 뭐 은행 가서 적금을 붓는다, 예금을 든다. 이것만 있을 것 같잖아. 핸드폰을 사도 적용이 되고요. 자동차를 사도 적용이 되고, 보험에 들어도 이게 적용이 되고요. 연금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돈과 관련된, 돈과 시간이 엮여 있다. 다 이거야. 알겠지? 다 이겁니다. 어디 투자를 한다. 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이거야.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흐르면 돈이 불어난다 이거지.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을 알아볼 건데 이자가 붙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거든. 자, 뭐 이 개념 설명은 앞에 나와 있어. 지금 예제는 딱 10번 하나고 지금 설명은 수열의 합 나와 있는 189쪽에 나와 있다. 원리학 해가지고 거기 보고 계시면 돼요. 자, 단리는 뭐냐면 단수, 복수 할 때 단리 이거거든. 그래서 단리는 원금의 이자만 붙어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풀어놔. 복리는 뭐냐? 원금의 이자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뭐의 이자도 붙는 거야? 이자의 이자도 붙습니다. 실제로는 뭘까요?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복리야. 단리는 없어. 여기 나오는 문제도 단리 문제 안 나와. 다 복리야. 자,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리는 등차 수열이고요. 복리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라. 돈을 넣어놨어. 등차 수열로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지? 단리면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야. 1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근데 복리로 계산되면 등비 수열이잖아.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지수 함수잖아. 미친 듯이 올라. 그러니까 빚쟁이 한번 도박에 빠져갖고 빚지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왜 등차고 등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2001년이라고 할게요. 너희 생각하기 쉽게. 자, 2001년 1월 1일에 내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했어. 100만 원. 이걸 그냥 A1이라고 할게. A1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었어. 그럼 이게 이제 1년이 지나잖아. 그럼 이게 이자가 붙는다. 얼만큼? 연이율만큼 붙어. 연이율이라는 게 1년 동안 붙는 이자의 비율이 연이율이다. 이자율. 이걸 금리라고 불러요. 실생활에서. 금리라고 부르는데 요즘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 예전에 막 IMF 때는 15%도 막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어.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대화됐죠. 안정적일 때는 한 2%, 1%도 안 됐어요. 요새. 그러다 요즘 갑자기 요새 시기가 혼란해져가지고 예금 이자는 한 3, 4% 되는 것 같고 돈을 빌리면 한 6, 7, 8%까지 올라갔어. 지금 많이 올라갔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아무튼 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한 5% 정도, 10%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할까요? 10%라고 해볼게요. 자, 10%인데 100만 원에 10%면 얼마야?
10만 원이다. 어디 불편해? 나중에 카톡 하자. 자, 10%면은 100만 원이 10%면 몇 곱해? 100분의 10 곱하면 얼마야? 10만 원이야. 1년에 10만 원 풀어. 1억 넣으면 1000만 원 쓰네. 100억 넣으면 10억이고. 아무튼 근데 이제 10%까지는 안 되고 실제로는 뭐 5% 지금 한 4% 정도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곱할 때 우리 100분의 10 이렇게 곱해야 되거든. 근데 이 값을 우리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기 불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어. 그럼 이자가 붙을 텐데 원금에 이자가 A에다가 R 곱한 것만큼 붙겠지. 100만 원에 100분의 10 곱한 것만큼 붙겠다 이렇게 쓴 거야 지금 내가. 알겠지? 자, 2003년이 됐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 이자가 또 붙을 텐데 뭐에 대한 이자는 붙는다고? 요거에 대한 이자만 붙어. 그럼 AR이 한 번 더 더해주고 끝이야. 맞아? 그래서 그냥 이거를 곱하기 2로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뭐 4년 되면 뭐 곱하기 3이겠지 뭐. 그치? 그래서 등비야, 아니 등차야, 등차. 등차가 AR인 등차 수열입니다. 뭐 10년이라고 할까요? 그럼 A 더하기 AR에 몇? 9다? 그래요? 몇 년 지났어? 9년 지났다. 자, 이것도 또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라고 하고 이렇게 초라고 할게. 1월 1일,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너희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10년 동안이라면 간격 얘기야. 지금 우리 여태까지는 항해 개수가 10개면 간격은 9개잖아. 근데 여기는 간격을 얘기해줘. 10년 동안. 그럼 간격이야. 그래서 10년 동안을 만들려면 1년 더 지나야 돼. 그러니까 항해 개수로는 11개를 쓰게 돼. 그러니까 2011년 초라고 쓰면 좋겠는데 이걸 또 11년 초라고 안 쓰고 10년 말이라고 써요. 여기서부터 너희 헷갈리게 만들 거야. 같은 거야 그냥. 11년 초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2010년 12월 31일 자정이랑 2011년 1월 1일 0시 0분 0.1초랑 거의 차이가 없잖아, 그치? 시간은 연속적인 값이니까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표시는 또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11년 초라고 봐주세요. 1년 더 지난 거야, 그치? 그럼 이자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쓸게.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나오면 간격을 준 거니까 공비가, 공차가 그 간격만큼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개수는 하나 더 많은 상태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차야 확인됐다. 자, 이제 등비 수열인 공비를 한번 알아볼게. 자, 첫 해는 똑같아. 2001년 초에 이제 또 얘도 은행에다 A1 100만 원 넣었어. 자, 지금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은행에 100만 원 넣고 10년 지났을 때 은행에 들어있는 금액이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야. 알겠지? 단리였으면 근데 실제 은행은 이렇게 안 돼. 공리니까. 자, 2년 초가 됐다. 이때는 뭐 차이가 없어. 그냥 A 더하기 AR이야. 똑같아.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고 끝이니까. 자, 근데 3년 초부터 달라지거든.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이거를 내 이대로 안 쓰고 얘를 A로 좀 묶어볼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이때는 이거에 대한 이자도 붙고 이거에 대한 이자도 붙는 거거든. 나중에 쓰자. 그럼 이걸로 할게. 이거에 자, 원래 이 금액이 있었어. 원래 이 금액이 있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이자 AR도 붙을 거고 이 금액에 대한 이자 AR의 제곱도 붙겠지. R이 곱해진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걸 내가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야. 여기도 내 AR로 묶으면 뭐야? 1 플러스 R이다. 그럼 1 플러스 R로 묶인데 A 1 플러스 R로 묶어볼게.
이걸로 묶어서 이걸로 그럼 여기 뭐 남아? 1 남아? 여기는 뭐 남아? R만 남지. 결국 뭐야? 제곱이야. 열심히 썼다. 이 과정 이제 보여줄 일이 없어. 자, 그래서 규칙에 맞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냥 바로 쓸게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금액이 R% 늘어났다. 그럼 R% 증가했다는 거야. R% 증가. 그럼 어떻게 10% 증가하면 100분의 110 곱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1 더하기 100분의 10 적혀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럼 또 10% 또 증가하는 거야.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는 요 금액에 대한 것만 증가시키니까 얘만 따로 빼서 써야 되는데 얘는 이 원금 이자 합한 이 전체 금액이 또 10% 증가되는 거잖아. 그냥 이거 제곱하면 돼. 똑같은 비율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등비수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도 이제 10년 초가 되면 이 금액이 이제 A 1 플러스 R의 몇 제곱? 9제곱. 아직 9년밖에 안 지났어. 9제곱이고 이게 10년 말이 되어야, 다시 말해서 11년 초가 되어야 10년이 지나는 거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제곱으로 끝나요. 됐죠? 그래서 단리는 등차, 복리는 등비다까지 배웠고, 너희가 계산을 해야 될 건 이렇게 돈을 한번 넣고 그냥 10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매해 돈 넣는 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거를 적금이라고 해. 적금 묻는다 하잖아 실생활에서. 매달로 넣지 사실, 그지? 여기서 매년 넣는 걸로 보통 많이 나와. 매달 넣는 걸로도 많이 나와요. 매년 넣는 걸로 계산해볼게 이제. 자, 단리는 취급 안 해요. 복리만 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자 이게 또 기수불 기말물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두 가지 버전 이따 얘기하고, 일단 매년 초에 A1씩 10년 동안이라고 할게. N년 동안 하면 또 너희 헷갈리니까 숫자로 할게. 일단은 10년 동안 연이율 R이라고 할게요. 자, 이 이율이 퍼센트 안 붙였다. 퍼센트 붙이면 100 나눠야 되고, 퍼센트 안 붙이면 0.05, 5%면 0.05, 10%면 0.1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아까처럼 그냥 쓰려고 그래. 자, 이걸로 이제 10년 동안 부었다. 그러면 10년 말에 받는 내가 적금 원리 합계를 구하지. 원리 합계 구하지 이렇게 나와.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한 게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더라.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할게. 자, 2001년 초에 돈을 A1 넣었어. 그럼 2002년 초가 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아까처럼 이렇게 푼다는 거 보여줬지? 공리야 지금. R만큼 증가한 거야. 0.05를 R로 쓴 거다. 자, 3년이 됐어. 그럼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럼 아까랑 다른 게 없는데요? 지금 다른데 뭔가를 안 썼어. 자, 뭘 안 썼냐면, 자, 1년 초에 넣은 금액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푼 거야. 근데 지금 이건 적금이니까 매년 초에 돈을 넣어야 되거든? 그럼 2년 초가 됐을 때 여기 돈 넣어야 돼, 내가. 돈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더하기 A 써야 되는데, 그럼 식이 되게 길어져. 그래서 그거를 세로로 좀 쓸게, 밑에다가. 됐어? 그러니까 2년 초에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는 거다. 내가 추가로 A1 돈 더 넣은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적은 건 첫 해에 넣은 금액이 불어난 거고, 자, 두 번째에 넣은 금액도 불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이제 이자가 한번 붙어서 이렇게 불어나겠지, 그지? 근데 이때도 돈 또 넣어야 되죠? A1 또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10년 초까지 내가 돈을 쭉 넣어야 돼. 그럼 10년 초가 되면 첫 해에 넣은 금액은 어떻게 불어나 있냐면, 아까 봤듯이 9제곱만큼 불어나 있어. 그럼 두 번째에 넣은 금액은 1년이 적게 불었으니까 8제곱만큼 불어나 있겠지. 그럼 세 번째에 넣은 금액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때까지 돈을 넣습니다. 9년 초에 넣은 돈도 여기 한번 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0년 초에도 돈을 넣어요. 10년 동안이라고 하면 기간도 10번인데 돈 넣는 횟수도 10번이야. 이것 때문에 너희가 헷갈려하거든. 여태까지 했던 수요라고 좀 규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개수도 10번 취급해야 되고 간격도 10번 취급해야 돼. 이때 돈 넣는다. 자, 근데 돈은 언제 받냐? 이때 받지 않고 10년 동안이면 10년 지난 후에 받아. 그래서 여기서 1년 더 기다렸다 받아. 1년 더 기다려. 1년 기다린 걸 계속 뭐라고 쓴다고? 10년 말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거 그냥 11년 초라고 생각해도 무관해. 자, 1년이 지났다. 그럼 이자를 한 번 더 불어서 이렇게 돼요. 얘도 이자가 한 번 더 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넣은 건 또 이렇게 불어놨을 거고 마지막 해에 넣은 금액도 이자가 한 번 붙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때 돈을 또 넣냐? 안 넣어요. 지금 받을 건데 왜 넣어? 10년 동안이나 그럼 10번 넣고 끝이야. 마지막 1년 동안은 그냥 기다리고 끝이다. 알겠지? 이것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A를 쓰면 11개 쓰는 거야. 마지막 해 쓰지 않기 때문에 간격도 10개고 쓴 것도 10개인 거야. 알겠지? 이 차이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럼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금액은 이만큼 전체가 통장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원리 합계야. 첫 해에 넣은 금액이 불어난 거, 두 번째에 넣은 금액이 불어난 거, 마지막 해에 넣은 금액이 불어난 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가로줄로 더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중간의 금액들을 보여주는 거지 마지막 해에 들어있는 금액은 이 세로줄에 있는 게 마지막 해에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걸 다 더한다. 그러면 S10이라고 해서 무슨 수열이야 지금 보니까? 등비 수열이야. 이걸 첫 항, 이걸 마지막으로 봐야지. 이걸 첫 항, 이걸 마지막으로 보면 역수가 공비여갖고 불편해. 안 되는 건 아닌데 불편해. 이걸 첫 항, 이걸 마지막으로 본다. 공비는 1 플러스 R이 공비지? 그러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은 요게 첫 항이야. 1 플러스 R 그 다음에 공비 1 플러스 R에 10제곱 빼기 1. 자, 개수 몇 개라고? 10개라고. 간격도 10개, 개수도 10개. 여기에 A를 다시 안 쓰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를 우리 기수불이라고 해요. 매년 초 혹은 매월 초 이러면 기수불이라고 하거든.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냥. 여기가 10이 아니고 n이면 n년 동안이면 n으로 바꿔 쓰면 된다. 이해하기 쉽게 그냥 10을 쓴 거야. 자, 이제 기말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매년 초가 아니고 매년 말에 A1씩 돈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문제가. 매년 말로 나오거든. 그럼 뭐 매년 말 넣어서 또 10년 지나면 똑같을 텐데 뭐 달라요? 달라. 왜 다르냐면 끝은 이때로 똑같아. 시작은 다른데 끝이 똑같아. 기수불하고 기말불하고. 왜 그런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적금 문제로 두 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기말불은 적금이 아니야. 얘는 원래는 상환 개념이야. 상환. 돈을 갚는 개념이거든. 자, 돈을 갚는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실생활에서 많이 써요. 자, 돈을 갚을 때 왜 기말불이 되냐? 너희가 오늘 핸드폰을 샀어. 그럼 24개월 노예 계약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첫 기계 나눠진 돈은 언제 내? 오늘 내? 한 달 후에 내지 않니? 한 달 지나서 내지. 그것 때문에 한 달 지나 지금 일단 시간 요 일단은 오늘인데 내가 핸드폰 오늘 샀는데 한 달 후부터 돈 낸다니까. 그래서 기말불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건 돈을 갚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적금으로도 문제를 내긴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돈을 갚는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끝은 똑같아. 지금 요 이 땅에서 10년, 24개월이면 지금부터 24개월 후란 말이야. 근데 돈을 갚는 건 한 달 후부터 돈을 갚아.
오케이? 사건의 발생은 지금인데 돈을 갚는 건 한 달 지나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뭔가를 하겠어라고 얘기한 건 지금 매년 초인데 1년 초에 뭔가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01년 초에 내가 자동차를 산 거야. 근데 그 할부금을 1년 후부터 갚는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 돈을 이때 넣지 않고요. 1년 말에 돈을 넣거든요. 근데 1년 말은 2년 초랑 같아요. 같은 거야 그냥. 그래서 지금 내가 쓴 이 전체 모양을 다 한 칸씩 옆으로 미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이만큼 모양을 내가 한 칸씩 다 옆으로 다 미룬다고 생각하면 돼. 디말불은 알겠어? 그러면 어디 적혀 있는 게 요 안 이 칸으로 들어오니? 여기 적혀 있는 게 이 칸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 돈들을 다 더한 게 기말불의 원리할게요. 알겠지? 그럼 이때는 A1 왜 마지막 해 내나요? 적금 개념이면 돈 내고 다시 받을 이유가 없어 사실. 근데 이건 돈을 갚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돈 내야지 다 갚는 거야. 내야 되고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기말불의 원리학계고요. 뭔 차이예요? 정확하게 공비 한번 덜 곱해진 거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만 지우면 되냐? 이것만 지우면 돼. 나머지 다 똑같아. 첫 항만 달라. 첫 항만. 항의 개수 10개 똑같아. 여기 10제곱, 9제곱, 이게 9개 아니야. 똑같아. 10제곱 똑같이 써야 돼. 자, 기말불도 S10 이렇게 해서 쓰면 자, 1 플러스 R 빼기 1에 첫 항만 그냥 A고 여기 10제곱 똑같이 써야 된다. 여기가 N이면 N 똑같이 써야 돼요. 요 부분만 다른다. 요 부분만. 전체적으로 1 플러스 R을 덜 곱했기 때문에 이 식을 1 플러스 R로 나눈 값이니까 요것만 지워버리면 기말불돼요. 알겠어요? 공식처럼 그냥 외우고 그냥 갖다 넣는다고 하면 돼. 너희가 아직 지금 처음 배운 거니까 너희 손으로 이걸 쓰는 거를 한 3번, 5번 이상은 해야 뭘 하는지 좀 감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나중 가서 계산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냥 대입해서. 예전에는 상환 문제도 나왔고 연금 문제도 나오고 뭐 자동차 산 것도 나오고 막 실생활에서 쓰는 것처럼 문제가 다 나왔었거든. 다행히 요즘은 이제 다 지워져서 적금 문제만 나오면 끝나요. 근데 문제집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어플 시너지나 이런 건 아마 있을 거예요. 엄청 깁니다 이 내용 설명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필수 10번. 자, 연이율 10%래. 여기다 쓰자.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다. 적립 시기가 다음과 같은데 10년 말에 적금의 원리학계를 구하시오. 자, 1번이 매년 초야. 연초. 그러니까 기수를 얘기하는 이거거든. 지금 이 똑같은 식을 A에 몇 써야 돼? 50만 원 쓰라는 거고 R에다 뭐 쓰라는 거야? 0.1 쓰라는 거야. 10%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바꾸면 돼. A가 50만 원인 거고 R이 0.1인 거야. 어? 필수 예제 10번이. 이거 집어넣고 쓰면은 똑같이 밑에 있는 식이에요. 쓰는 거 한두 번 해봐야 된다. 너희 지금 처음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쓰는 거 좀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갖다 넣으면 되겠다. 그냥 갖다 넣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 분모 지금 내가 계산 안 했는데 1은 이거 없어져. 그래서 R만 쓰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기수불의 S식은 R 0.1분의 연이율 10%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넣는 금액은 50만 원이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길어 보이는데 1 더하기 0.1이니까 그냥 1.1로 쓰면 된다. 1.1이야 이거. 100분의 110 쓴 거야. 1.1. 자, 그 다음에 공비 1.1이 10개 빼기 1. 자, 요거 그냥 계산하면 돼. 지금 이 값은 나와 있어 언제나. 문제 2.6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지금 0.1하고 1.1 분자 분모에 10을 곱해서 0.1은 지우자 1로. 그럼 이제 50만 곱하기 11에다가 이게 2.6
빼기 1 하니까 1.6 이렇게 되겠다 이제. 이 계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연말 버전이다, 기말불이다 그러면 자, 똑같이 이제 S11이라고 쓰긴 할 건데 뭐만 사라지냐? 요것만 지우면 돼. 공비가 한 번 더 1 플러스 R이 덜 곱해진 상태로 이걸 더해줄 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똑같이 0.1 쓰고 이것만 지워서 쓰면 된다. 50만 곱하기 1.1의 10제곱 빼기 1.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이 더 쉬운 게 11을 안 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6인데 거기다 분자 분모에 10 곱하기 16으로 바뀌어지. 그냥 50만 곱하기 16밖에 안 남아요. 뭐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 얘는 1.1이 한 번 더 곱해져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크겠죠 아무래도. 1년치의 이자는 더 붙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못했네. 자, 10-1 공식처럼 그냥 기억해서 집어 넣는 걸 연습하는데 처음이니까 이거 쓰는 거 해봐. 이거는 너희가 직접 써봐야 되고 그래야 개수가 왜 한 개가 차이가 나냐 안 나냐 이거 좀 감이 와요. 등기수열까지 숙제 다 해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3일절인데 수업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 9번 하면 개학이야. 수요일 학까지 다 못하겠네. 첫 주는 그냥 이 책 그대로 일단 할게요. 한 주 정도 더 해야 되겠네.